지방 우리 지역 정치 얘기 좀 한번 하죠. 예, 3당이 다 모였으니까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예. 그 다음번 총선에 나가실 두 분들이시고 아까 제가 덕담을 한 번 더 드리면 정말 지역에서 뭐 당을 떠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또 우리 민주당 경쟁하시는 분들 들으면 저 개새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근데 어떻든 지역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셔서 좀 지역이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안 나갑니다. 오늘 후리하게 말씀드리면 왜 안 나와요? 저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골프 치시느라고 못 나가시죠?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계속 이어져 얘기하시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얘기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가 없고 자유한국당엔 한국이 없고 바른미래당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 거의 뭐가 틀려요? 바른미래에 미래가 없다. 근데 다른 지역은 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근데 관심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후배들 우리 이제 민주당 후배들 가까운 후배들이 이번에 막 산지사방 어떻게 한판 붙는다고 하는데 쟤들 좀 꼭 이겨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데 이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좀 좋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분들이. 근데 그 뭐 중앙정치 경험들 다 해보셨고 만나보셨을 테지만 대전이 뭐 이렇게 낙후되고 충남이 어려워지고 예컨대 뭐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던 혁신도시에서 대전 충남 두 개만 빠지고 이게 충청 정치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광주하고 대전이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슷비슷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광주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근데 대전은 사람도 10,000원짜리 못 물고 다녀가지고 지금 이렇게 끙끙거리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좋은 분들, 뭐 표현이 이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좀 좋은 분들이 뭐 특히 우리 뭐 양부시장님 같은 경우 뭐 지역에서 그동안 뭐 봉사나 뭐 이런 물건도 많이 하셨고 어떤 지역구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충 위원장님 경제통이신 남충 위원장님도 좀 어떤 지역구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안 나가니까 후리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조를 해요. 내 평생 그 네. 민주당 인사로부터 덕담을 들은 건 나 평생 처음이네. 근데 훌륭하네요. 통이 크죠, 보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도 통성량 가지고 내년 총선이 뭐 하긴 섣부르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이 조국 변수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게 이제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국 그 문제 아니에요. 정당 지지도 없이는 선거는 참 곤란하니까. 그 뭐 개인적인 경쟁력 말고 정당 지지도를 치면은 그 결정이 경제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는 아마 더 어려질 것 같고 조국 문제로 그 민심 위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근데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분명히 알잖아요. 민주당 전략은 뭐겠어요? 남북 평화하고 또 띄우는 거겠죠, 당연히. 또 어떤 폭풍우 같은 그런 힘의 남북 그 문제 그걸 띄울지는 또 모르겠어요. 겁나요, 항상.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걸로 그냥 한 자, 번. 일단 양부시장님 뭐 의견도 듣고 내가 그 다음번에 바로 이 말씀에 근데 대해서 질문의 말씀- 요지가 뭐였죠? 지금 잊어버렸네. 대전 총선 어떻게 대전 될 것 총선, 같아요? 뭐 어떻게 정치판 어떻게 될 것 되나요? 같아요? 중간에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니요. 미안했을 거예요. 내년 총선 예. 전망이라면 지금 뭐 뻔히 드러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쨌든 선거 이슈에서 그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제 문제 붙들고 늘어지는 야당 전략밖에 입장에서는? 없겠죠. 예. 지금 뭐 소주성이다, 뭐
각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파탄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실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평화 경제, 아까 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일 감정 평화가 곧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거 위주로 평화 경제로 아마도 경제 이슈를 극복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거야.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평화 경제 이 프레임이 결국은 북미 관계, 남북 뭐 답방 서로 상호 방문 이런 것들로 저쪽은 계속 이슈를 선점해 가려고 노력할 테고 우리는 그걸 또 뭐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슈로 이렇게 대척점을 만들어 나갈 텐데 결국은 선거가 내년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금 학습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경제 문제 풀지 못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 지금 현재의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거의 다운이거든요. 각종 지표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정에 대해서도 대전 시민들이 만족도 느끼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이제 민선 7기 1년 넘었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 다 안 된 것만 있지. 트랩 뭐 이런 데 아, 트랩 야구장 이러다가 시민단체 지원. 각종 무슨 뭐 저 공모사업 다 달라가고 이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막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 경제 문제나 대전시 쇠퇴 문제 이걸 해결 못하면 여권이 책임져야 될 사태가 올 거라 우리 당에 유리하게 간다는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안 봐요?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내가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뭐 굳이 꼭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보수 그룹들에서 세상이 바뀐 걸 몰라. 세상이 바뀌었어. 변했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예컨대 국회의원이 25살짜리 젊은 애한테 공항에서 주민등록증 안 보였다고 개맛이 나고 인터넷 댓글 보세요. 꼰대들은 뭐, 예. 현직 대통령한테 막 별 험악한 얘기를 다 써붙여도 멀쩡한 세상이 됐거든요.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국민들이 지도자들한테 희생을과 봉사 그리고 겸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막 경제적인 예전에는 말하자면 이거잖아.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면 어때? 좀 배부르면 됐지. 쌀밥 먹었잖아. 이걸로 다 넘어갔어. 전두환 때까지도 그게 비슷하게 넘어갔단 말이지. 근데 이제 배가 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야, 이 씨발놈들아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유도 확보가 됐어.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 리더를 하려면 새끼들 희생하고 봉사해 임마. 왜 니들이 누리려고 그래. 근데 큰 줄기에서 예컨대 보세요. 이번에 민주당은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측근들부터 불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40% 물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은. 예. 말하자면 진보 쪽은 어떤 위기가 오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딱 돼. 예컨대 지난번에 마포에서 정책래 의원 같은 경우 손혜원 한번 하지. 얘 가져가세요 지역구. 흔쾌히 내주잖아요. 자유한국당 지난번에 보세요. 누구야 그저 국토위원장. 예. 박 의원, 박순자 의원. 예. 국토위원장 1년만 하기로 해놓고 1년 딱 끈다니까 나 못해.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그랬어. 같은 당끼리. 그래가지고 홍문표 씨가 병신됐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도 하던가? 지금도 그냥 한다니까 안 물러나고.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끼리 약속한 것도 안 지켜.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머리 깎으니까 나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물어봐. 나경원 대표가 깎았으면 제일 효과가 컸을 것 같은데 이쁘고. 그렇구나. 응. 예. 근데 그것도 아까워. 뭐 머리를 깎으니까 처음에는 뭐 여자 국회의원들 둘이 머리를 깎으니까 그때는 망설망설하더니 황교안 대표가 깎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나는 무슨 집단 출가하는 줄 알았어. 자유한국사를 만들어가지고. 자유한국사로 이름을 바꾸나. 우리 근데- 정 의원님이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잠깐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기 머리 변경 좀 깎은 해볼게요. 머리 좀 깎은 분을 보니까 네. 저 사람 또 출마하려고 머리를 깎아? 그렇지 원래가. 예. 저 사람 또 공천 받으려고 머리 깎아?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먼저 깎더라고. 원래 공천 어려운 사람이 깎는 거야. 그래 내가 그걸 보고 우리가 민주당이 죽을 쓴다. 그래. 잘한 것도 없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니다. 난 그렇게 아주 그 민주당 전략이 그 평화, 남북 평화 그 프레임 그 1대 전략이고 2대 전략이 지금 새로운 인물 물갈이 그 전략. 특히 여당이니까는요. 예. 그거가 무서워요, 사실. 새로운 인물을 내고 뭐 그런다는 것이. 그 지금 여기 다선 의원들 압박이 좀 가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이. 아마 그래서 정규 의원도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넌 다선 아닌데. 제가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머리 깎은 그 사연 일단 전에 패스트트랙 3법 저지 운동을 하면서 이장우 의원 그때 충청도만도 깎았지. 충청도 뭐 예. 저 깎고 충청도 저 도당위원장 그 이창수 씨도 깎고 까지. 예. 이렇게 예. 깎았어요 몇 분. 박대출 의원 또 예. 두 분 저 생각이 안 성일종? 나는데. 예, 저 김태용. 아니요 성일종 의원도 깎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안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김태용 의원 깎았잖아. 김태용 의원 깎았어. 주도했지. 하여튼 누군가 깎았다. 김태웅, 네, 정확하게 이장우, 기억 안 나는데. 이장우 의원까지. 예. 예. 머리 많이 길렀대 뭐. 어제 지금은 보니까. 이제 뭐 저보다 더 길더라고요. 예, 머리는 기르는 거니까. 패스트트랙 3법 그 저지의 절벽을 느껴서 그때 깎았는데 사실상 그냥 갔잖아요. 그거 못 그렇지. 막았어요. 예, 결국 정개특위, 사개특위 다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 그 우리 토요일마다 서울 요즘 가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불리 올라가느라고. 버스 타고 뭐 돈 2만 원씩 만 원씩 내가지고 매주 가는데 나 토요일마다 결혼식도 못 가고 뭐 집안 행사도 못 가고 매번 가는데 아이고 고생이 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그 뭐 청와대 분수대까지 매일 행진을 하고 했는데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특히나 조국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권이 진짜 끝장판 끝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박 의원님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당 의원님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머리를 깎고 일단 항의 표시를 했는데 갑자기 황 대표님이 그 청와대 앞들에서 머리를 깎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날 올라가서 밤 12시까지 있다가 차편이 없어서 거금 택시 타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예. 그런데 그날 거기서 현장에서 본 느낌 참석했던 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호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절실함의 표현이다. 이거 뭐 공천 받기 위해서 또는 뭐 내 지도력이 약해지니까 어필하기 위해서 뭐 많은 저기 SNS를 보니까 황 대표 뭐 머리 깎은 걸 희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사실 어땠습니까? 깎고 나니까 그동안 조금 황 대표가 약해졌던 모습이 보여줬어 이제. 무슨 이제 딱 이렇게 재킷 그렇지. 입고 막 이렇게 깡다가 보이는 예, 거지. 있어요. 살짝 깡다가 보여줬어 보여. 이제. 그 뒤로 저는 이 조국 퇴출 운동이 조국에 대한 인명 반대, 인명 철회 운동이 사그라들 뻔하다 다시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 몇 명 의원님들이 머리를 깎고 했던 것이고 나경원 원내대표 왜 안 깎냐? 그거 묻지 마세요. 왜? 아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나는 내가 안 깎겠다는데 왜 깎으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나경원 의원님 옆에서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안 깎아요? 안 깎아요? 이렇게 깎아오니까 본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옛날에 삭발도 해봤는데 이번에 한국당의 그 삭발 사태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첫째, 이게 나경원 의원한테 자꾸 한다는 건 그 여성에 대한 인권 모독이에요. 여성은 달라. 이 머리 이거에 대한. 그래서 여성한테 여성분이 두 분 깎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건 자발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머리 깎을 압력 주는 것은 그건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이에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당에서 이 삭발하고 막 그러는 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선진국 정치에는. 없죠. 근데 한국당의 전략은 뭐냐면 이것도 뭐 선진 정치는 아닌데 옛날 그 촛불 촛불. 그 100만 명이 광화문을 뭐 촛불 그걸 한번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기대난망이죠. 제가 한국당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대안 이제 갖고서 싸움이 돼가는 거야 이제 슬슬. 대안 갖고서 경제 정책이 뭐가 잘못됐게 이렇게 하자. 예. 이렇게 당신이 안 받을 테니 그런 타협점을 이렇게 하자든지 그런 타협과 대안을 내놓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정치다운 선진 정치를 해야지.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 촛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애국가 틀어놓고 뭐 삭발하고 그러면서 물론 나도 삭발해봤지만 한 사람들의 그 응집력은 강해져요. 그 효과는 있어 분명히. 그럼 그게 선진국 정치는 아니죠. 선수 지금 손학규 단식을 했지 삭발한 건 아니죠. 아니 요즘 뭐 촛불 들고 또 하대 요즘 밤에요 보니까. 거기 안 가셨구만. 안 가세요? 위원장님. 요즘 사이가 안 좋은가? 근데 그게요. 촛불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선진 정치 행태는 아니라고요. 아, 네. 요즘 아무튼 옛날 안 올라가시는구나. 100만 명 네. 촛불 그걸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자 그 노력하는 게 그게 참 보면 내가 보니까 저래 되나? 남충 위원장님도 이렇게 한국 정치에는 안 맞아. 스타일이 그러니까 촛불, 나 삭발도 했었다니까 왜 그래? 이거는. 촛불 키자면 가서 켜야지. 그건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가서 키고 있는데. 아, 지금 네. 그 당내 그 미면 또 그게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까 바른미래에 미래가 없다는 게 있어요. 저 집 저 살림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저 상태로. 우리 정 의원님이 자유한국사라고 아이고 왜 자꾸 왜 그래요? 가슴이 아픈데 절 얘기. 예, 원래 정치가 우리 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고 뭐 상생과 공중은이 예술이지 이렇게 싸우고 증오하고 그런 건 아닌 것 너무 심해. 같습니다. 너무 심해 그런데 진짜. 이게 어느 순간 지금 그 개발 독재 시대를 넘어서서 또 적폐 뭐 불합리 이런 걸 넘어서서 완전히 민주화된 지금에 와서 또 좌파 우파 논리 또 일어나고 진영 논리 또 생기고 엄청난 이 증오의 정치를 맞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게 예. 더 격화된 건 나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서 국민을 가르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대통령이 아니 뭐 토착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빨갱이 발언도 했고 무슨 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편을 가르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많이 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우리나라는 우두머리 저기 패거리 정치잖아요. 큰 형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도 다 따라서 완전히 이쪽을 공격하고 막 편 가르니까 그렇죠. 그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예. 난 그 과정이 조금 다른 게 예, 예. 그 뭐 저 취임사에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반대하는 근데 이정해 주고. 지금 편 가르고 그러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의사가 아니라 그 둘러싼 그 사람들에 의해 문 대통령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상태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커머니스 뭐 이거 편갈르기 지방 얘기하다가 왜 대단해. 저것도 가요? 올라가는 그냥 잘못 올라가. 아니 아직 당 들어가요. 아니야 일단 정치니까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서 내려와야지. 그게 두 가지 부분에서 매우 잘못됐는데 예.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갈라치기를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갈라치기 역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갈라치기요 이게. 그러니까 동서북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로 싸운 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 그 형태로. 그러니까 북한, 호남, 영남 말은 나라가 하나지만은 삼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해오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줄곧 그래 왔어. 그건 맞아요. 그리고 갈라치기는 뭐. 그거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뭐 국민을 갈라치는 거에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건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당하고 두 번째 토착 왜구라는 표현은 누가 썼냐면 그저 민주평화당의 문정선 대변인이라고 나 굉장히 친한 대변인이 하나 있어요. 문정선 대변인이 죄송합니다. 이게 실명 거론해서 나경원 대표님 죄송해요. 나경원 대표님한테 토착 왜구라고 한 것이 시작이 됐고 우리 문 대통령님은 그런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은 법조인잖아요. 법조인들은 그만큼 말 못 써. 같은 문씨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안 했어요. 물론 내가 이제 정정할게. 그건 내가 발언을 안 했어. 그건 이제 조국 장관이 예.
일본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예. 갑자기 이제 그 친일파대 그 뭐야 독립군 구두로 끌고 가가지고 죽창 나오고. 그 잘못된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좀 직장이 당황을 했어요. 우리가 막 독립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나라가 점령당했나? 왜 독립이야? 뭐 이제 조금 정치인들도 이게 원래 선전선동하는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누구 선동하고 불 지르는 데는 아주 염장 지르는 데는 귀신들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국민이 좀 냉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윗집 얘기는 이제 우리 정당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근데 그 잠깐 예. 그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해서 근데 이 폄하하는 걸로 내가 틀려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겠는데 싸우지 않고 폄하는 하더니 봐요. 옛날에 삼국시대는 나라가 3개 있었어요. 싸우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지금은 우리 나라가 하나야. 응? 나라 하나인 상태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민 통합이지.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이 편을 가르는 듯한 자기 진영 사람만 위하는 듯한 얘기 또는 그 대통령의 참모가 반일 감정 일으키고 그거 아닌 사람 토착이 아니라 뭐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편갈르게 하고 그건 이 나라가 하나인 상태 지금 삼국시대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하나인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죠. 이건 크게 잘못된 거지. 저도 예, 아까 예, 그 발언의 예. 진위를 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대통령이 갈라치기 했다 그게 아니라 문정권을 잘못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랬어요. 맞아. 왜 원사가 괴멸시킵니까? 보수와 진보는 같이 민주주의를 이끈 두 개의 수레바퀴 하나 죽으면 하나도 죽어요. 어차피 수레가 엎어져. 근데 왜 이쪽을 죽이겠다고 하냐고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다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다지고 좌파우파 논쟁이 되고 거다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김원봉 사례도 있었고 뭐 빨갱이 발언도 있고 대통령의 기타 다른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지도자들이 함으로써 그 밑에 소위 이제 패거리 정치 우리가 청산해야 될 패거리 정치하에서는 서로 그걸 또 신봉하고 싸우다 보니까 양쪽이 목숨을 건 증오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목숨을 건 증오의 싸움을 하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고 머리를 깎아야 돼요 지금. 안 깎으면 우리가 지는 싸움이 되니까 그게 왜 깎는 또 거예요. 글로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저기 지금 나는 궁금한 게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니까는 이해찬 당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물갈이 뭐 40% 했는데 사실 40%는 많진 않잖아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5, 60% 보통 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역대 총선에서 35% 40%는 물갈이가 됐죠 항상.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항상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40%는 거의 최대치요. 그렇게 뭐, 막 자주 현역- 가봤으면 나도 국회의원 한 2번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현역- 줘가지고 현역 의원을 40% 간다는 근데 거는 보통 여당이 물갈이를 더 하죠. 야당보다. 왜냐하면 여당은 좀 야당보다 좀 자유로운 게 물갈이를 하고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 물갈이 대상자 보고 이번에 그만두면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번에 그만두면 다음번에 장관 보내줄게라든지 또는 어디 뭐 공기업 산하기관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은 상대적으로 물갈이가 좀 쉬워요. 물러나면 뭐 줄 게 있어. 근데 이제 야당은 물러나면 끝이니까 그거 꼭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훨씬 더 여당이 이렇게 물갈이를 심하게 할 때는요. 네. 여당이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제 뭐지 국면 그건 전환하기도 인정하실 하고. 거야. 그러면 대전이 지금 일곱 자리거든요. 7자리가 될지 6자리가 될지는 좀 하나 이제 뭐 줄지. 줄어들지 말지 하는데 이 정도면은 40%면은 최소한 2명 정도는 물갈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대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몇 있는데 2명 물갈이요. 아 그런가? 4명 아니지. 아물가리는 예를 들면은 7자리니까는 당협위원장들도 안 된 사람은 지금 물갈이 대상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갈이 40%라는 건 현역 의원을 현역을. 해서 그러면 맞네. 그러면 네. 대전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면 2명. 대전서 한 분 정도는 물갈이 되면 되겠네. 평균적으로. 그지? 그 참 대답하기 거시기하네 좀.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은 네. 어때요? 여기도 해야잖아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우리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두 분밖에 없는데 무슨. 당에서 우리 셋이에요. 셋이죠 여기도. 아 이은건 현역 셋이고 맞네. 당협위원장 딱 있으니까. 셋인데 사실상 한 분은 초선이고 한 분은 1.5선이고 한 분은 아 2재선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직은 중진급 초선, 중진급 재선인데 아직은 젊은 분들이라 당에서 뭐 핵심 역할을 할 때가 다가오는 분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저를 비롯한 4개 지역인데 다 새로운 인물들이고 뭐 여러 번 도전했던 분이지만 한 번도 안 된 분이라 또 새로운 인물들이고 또 거기엔 도전한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당무감사를 우리도 10월 달에 해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속아낸다고 그래서 지금 노심초사 제발 이번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집에 잠잘 아이고 엄살은 무슨. 아 당무감사가 있죠. 아니 세상에 양부시장을 섞어낸다고 하면 뭐 그쪽들이 많이 다 섞어내야지 뭐 그래요. 저 자유한국당에 코브라 붙들고 입 맞추는 거지 그거는. 진짜 노심초사한다면 이런 데서 노심초사 얘기는 안 하죠. 그런가? 예. 그러니까 지역에 좀 이제 우리 민주당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보니까. 막 그러니까 막 예. 대덕구, 뭐 동구, 뭐 중구, 예. 유성구에서는 뭐 30대가 내려와가지고 얼마 전에 찾아왔더라고 마침내 예. 고향 후배가 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자신 있습니다. 그래 정치는 일찍 붙어서 한번 깨지면서 크는 거야 그랬더니 아 왜 이러세요 저 이번에 그 내가 뭐 선배님 도와주세요 왜 그 박영선 의원 그 장관 그 우리 고등학교 예예 그리고 아참 양부시장 예. 양부시장 그 뭐 말씀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워낙 후배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 박영선 장관 그 보좌관을 한 10몇 년 한 친구인데 뭐 아주 그냥 씩씩하게 와서 뭐 나 제가 이번에 무조건 냅니다 선배님 그래? 근데 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괜찮은 친구예요 충남 보좌관 일 오래 보좌관. 했더라고요. 대전서 네, 충남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저 아니 친한 그 지역은 이상민 의원 지역이에요. 충남고등학교 출신. 그래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뭐 아니 이게 뭐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 지금 알다시피 이제 우리 민주당은 뭐 유성을은 지금 뭐 거기 가면 뭐 무조건 민주당이 당선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아주 막 지금 저기 누구야 지금 저기 시청에 있지 아직도? 누구요? 저기 누구지? 김종남 후보 네. 그분 나오고 뭐안 거기 그분도 나오고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자유한국당 쪽에도 젊은 사람이 도전했더라고요. 예, 36살짜리가 도전한 있어요. 거기도 내 저 부여 후배인데 아, 36살 그래요? 이영수라고 거기도 예, 또 예. 엊그제 와가지고 저 음. 선배님 도와주세요. 야, 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 그래, 그건 나그 양부시장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동네에서 뭐 후덕하기로 소문 났으니까. 그랬더니 인사드렸냐? 그랬더니 박성희 시장님한테도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예, 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박 시장님하고 또 제가 좀 그냥 또 개별적인 인연이 있어서 글마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나서 입장들이 이게 지금 그렇죠. 뭐. 이게 정치가 희한한 게 보통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누구냐면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렇지. 하긴. 경선 때. 그러니까 좀 거시게 해요. 그런데 뭐 되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거는 뭐 세 군데 어디라고 말은 못 하고 예. 세 군데는 민주당이 강세고 뭐 세 군데는 약하고 조금 약하고. 뭐 현 구도 그대로네. 뭐. 한 군데는 약보합이다. 뭐 이렇게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아니 그럼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대전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시민들 이렇게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 같은 개념이지만은 불이 확 붙었다가 식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잊었겠지. 근데 선거 때 되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좀 아까 그 양부시장 지적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뭐 또 이렇게 막 관련 돼가지고 좀
하여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이제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냐, 그것이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선수를 안 떼니까 옆에서 해설자가 되니까 좀 객관적이 되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양부시장님 동네는 조금 좀 걱정이 좀 되죠.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웠던, 이제 말하자면 대전의 그서 정치판에서 좀 시끄러웠던 그 이제 그 중심 지역이라 시민분들이 그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바른미래 말씀 좀 들어보시죠. 난 뭐 할 말 없어. 다른 미래는 뭐 저기 물갈이 할 그건 없잖아요, 사실은.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만 남은 거 아니에요?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뭐 그런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나도 궁금해가지고 예. 내가 하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하느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어떻게? 너나 잘해. 아니 야 내가 하느님이지만 한국 정치 미래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느님과 대화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 보수 통합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뭐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에 발을 들인 게 이제 손학규 대표님이 예. 제 정책 스승이라 뭐 제 가까운 양반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분 가셨는데, 나머지 우리 이제 민주당에 있는 양반들은 안 갔고, 여러 명이 안 갔죠. 이낙연 총리도 뭐 손학규 계고 이제 줄줄이 이제 손학규 계들이 안 가셨는데,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워낙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이런 분들은 워낙에 안 맞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뭐 이해관계에서 멈췄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원래 안 맞아. 그리고 각자 다른 꿈이 있어. 우리가 비록 지금 움막에서 살지만 내가 인마 조금 있으면 천자 될 거야, 백마 타고, 이런 생각을 각각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 깨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거의 깨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이혼은 했는데 같은 집에 좀 적당히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재산 분할 때문에 그 재산 분할 문제로 이제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승질 나는데 민주당의 미래도 좀 얘기할까요 내가? 아이고.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원래 바른미래당, 오늘 한쪽으로 가셔요. 양쪽 어디든지. 자유한국당, 뭐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등등 전부 보수 세력이 이번 여러 문정권에 대한 저항감, 반대 감정으로 특히 조국 사태 이때 우리가 절벽을 느껴서 합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는 지금 정개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 패스트트랙 3법 예. 그게 선거법 통과되면 얘기가 통과되면요, 달라져요, 소수 이제. 정당들, 이게 정치인이 당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당선되는 걸 넘어서 정권을 찾아오는 거, 정권을 잡는 게 두 번째인데, 자기가 당선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당선을 위해서 합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안 합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다 갈라지죠. 그렇지. 지금 정확한 이렇게 지적이야. 유지하게 돼 있어서 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 요것이 패스트트랙, 요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남을 것이고, 한국 정치는 영원히 이제 다당제로 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를 의석을 들리는 그 선거법 개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 합쳐진다. 이거는 예언. 내가 예언은 다른 뜻은 예언. 아닌데, 예. 뭐 다른 또 어떤 분을 특정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예. 그 정의당 그 김윤기 씨인가? 예. 예, 여기 저기 젊은 예, 그 양반은? 시당위원장. 선거 많이 거기- 심화했죠. 예, 거기가 유성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성을 가서 한다고. 예. 그래서 와, 정의당은 지금 예. 패스트트랙이 통과됐다고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음. 개별적으로 가장 많은
그런 말하자면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당 그 간판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서 다른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의당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정의당 비례대표가 하나 나오겠구나. 권역별. 아, 그렇지. 권역별로도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서 지금 그저 양부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그땐 또 얘기는 달라져요. 전혀 달라지겠네. 근데 나는 그걸 예. 그 중요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데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 우선 통과되기가 참 힘들 것이라고 봐요. 오히려. 예를 들면 28명의 기존 국회의원 석을 줄여내거든요. 그 28명 그 반발이 오죽 심하겠어요. 물론 저 민주당에서 고참들 몇 명 나간다 그러면 뭐 거기 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우선 그 본회의에 올릴 때 패스트트랙 그 법안 그것이 국회의원 수를 뭐 어디를 28을 줄이고 뭐 좀 이렇게 다 확정해서 그 법을 올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반발표도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민주당은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봐요. 내 지금 지역구,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래 내 지역구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주겠지. 여당은 네. 줄 수 있는 떡이 많아. 그러니까 그 상태들도 패스트트랙이 뭐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몇 석이 더 느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이게 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정의당이 지금 6석인데 그 옛날 규칙으로 하면 예. 시뮬레이션 한 10석 좀 넘게 된다. 4석, 5석 정도가 넘는다. 뭐 그 정도라고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죠. 지금 군소정당의 당대표는 큰 힘을 갖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비례대표로 선임하고 그런 사람들은 통합 안 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계속 군소정이 있어야 된다. 그 영향은 난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자, 뭐, 좀 마무리한다면 예. 제가 먼저 하시고 여기 출마하실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시고 지역 정치가 모르겠어요. 뭐 싸우면서 서로 간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정치거든요. 한국 정치. 뭐 미국도 왜 전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총 그때 이렇게 맞아가지고 비키고 하니까 이렇게 수술하러 가는데 혹시 당신 민주당 아니지? 의사한테. 근데 그랬다는 것처럼 그 어떤 나라든지 이제 당대 당으로 해서 부딪히고 서로 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유한국당을 조금 아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비난을 좀 한 것처럼 했는데 내가 모두의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 논리입니다. 북한도 감싸 안고 가는데 이 안에서 좀 우리끼리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좀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 하신 거 이해해요.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줘.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굶어주거나 그래 우리 우스갯소리 불에 타주거나 물에 빠져주거나 까짓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거지. 지금 이제 그렇게 극단의 정치로 몰고 가는 거는 정말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큰 판이야 제가 이러고 저러고 뭐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솔직히 저는 그래요. 민주당이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의 논리로 저거 깜이 아닌 것이 네가 우리 당이니까 우리 속한 당이니까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을 해줘야지. 대전서는 시민들이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시지 시민 여러분 저는 안 나갑니다. 근데 지역에서 당을 떠나서 정말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될 사람을 고르세요. 이거 당에서 네. 혼날려나 이 말했다고. 제가 그 이어받아서요. 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건 소위 그 정치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민 의식이죠. 앞으로 좀 제발 시민들이 남북 평화가 온다. 그냥 그 파란 거라서 거기다 다 펴주고 그냥 몰표 다 주고. 그러면 지금 많이 또 후회들 많이 하시고 또는 뭐 머리 깎고서 으쌰으쌰 그런다면 그냥 또 쏠리고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시민들도 학습 효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보지만은 정당 투표는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좀 인물도 보고 좀 제대로 이 시민 의식을 정신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대전을 발전시키는 파랄입니다. 네, 예. 저도 말씀 우리 차례죠. 하시죠. 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거의 정치는 하여튼 다름을 인정하는 뭐 상생 공존이 예술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의 차이를 이렇게 좁혀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정말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판도 하지만 또 정확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좋은 말씀들을 들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면 와서 이렇게 준비 없이 아무 얘기를 하고 가도 재밌는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나오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불러주신 유호정 대표님, 아이고 무슨 말씀? 정재학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출마할 사람은 인사 좀 더. 이 방송이 이 장터 뉴스라고. 뉴스장. 죄송합니다. 맨날 그래요. 뉴스장터. 나 장터 국수라고 하는 줄 알았어. 뉴스장터 우리 정재학 우리 장터지기님께서 기획을 하고 예. 다 모아주셨는데 종종 아무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톡 까놓고 톡 까놓고 톡 까놓고 3당 토론을 자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